자, 시청자 여러분, TXR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3일 3시 42분인데 제가 지난 영상을 5월 7일 날 이제 하면서 좀 이제 타점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 나갈 수도 있고 매도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제 못 나갔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 타점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시 한번 또 눌렸을 때 여기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18,000원이라는 이 선을 건드리면서 밑으로 떨어졌다가 깼다가 분봉상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주면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넘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개뜬금없이 올라갔다 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섹터적인 부분도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구독자님들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제 타점이 무료로 나갑니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고요. 오늘 보시면은 23,30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만 오늘 시가가 18,800원 플러스 1.35%죠. 그리고 고가가 9.38% 상승 VI를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10%가 안 되기 때문에 못 갔다는 뜻이고 TXR 로보틱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매물대는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21,300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호가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라운드 피겨 중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다. 호가가 바뀌는 구간 2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항상 뭐라 그러시죠? 뭐라 그러시는데 항상 뭐라 그러죠 제가? 주가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매물대를 뚫으려고 할 때 그 시도를 자주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서 자꾸 두들겨 줬을 때 위에서 적당히 비슷한 가격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격을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데 고가를 뚫었다 내렸다 이렇게 했을 때가 물량을 제일 받아먹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던데 하여튼 지금 세 번째죠 벌써 2만원대를 건드리려고 했던 게 이때는 19,950원이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TXR 로보틱스는 확실하게 세력주가 맞긴 맞는데 자꾸 이게 하방에서 도니까 좀 불안하죠. 네, 그거 빼고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140만 거래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세력주의 조건 1번인 수급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좀 들어와 줬다는 부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플러스 4% 넘게 마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얘네가 뭐 관세적인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대대적인 뭐 어쩌고 이러면 성과라고 하고 있는데 성과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과라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했을 때 얘가 중국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는 중국 폐기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압박을 했는데 중국에서도 만만치 않게 여기다가 130%인가 막 갖다 때려박고 여기도 막 140% 갖다 때려박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지금 뭐 대대적인 합의를 했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90일 유예입니다. 이전에 그 나스닥이 플러스 12%인가 11% 올라갔던 미친 날이 있었죠. 그때가 90일 그 미중 전쟁, 무역 전쟁 유예 그 찌라시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때 이후에 또 지금 나온 건데 결론적으로 이 찌라시가 맞았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참 진짜 찌라시도 어떻게 미리 풀어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라는 뭐 그런 음모론적인 부분들도 의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렇죠. 찌라시라고 무시해놓고 나스닥 12% 올려놓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린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분은 그거죠. 로봇이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로봇 섹터가 오랜만에 움직였죠. 일단 로봇 섹터가 움직이게 된 이유는 사실 뭐 선빵은 이거였습니다. 유진 로봇. 이 새끼는 통합 사트로 보면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이 새끼가 왜 갔냐면은 여기 사회이사가 유진 로봇의 사회이사가 이재명 캠프에 합류했다. 이게 이제 선빵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우로보틱스가 기술적인 이유 그러니까 종목의 기술적인 이유로 상한가를 또 가면서 오늘 시초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뭐 저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였고 TXR 로보틱스가 얘보단 좀 더 많이 움직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털렸죠. 밑꼬리 달았으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매물대를 터치를 했고 거기를 뚫으려고 하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세력주의 조건 2번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1번이 들어오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다. 3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대장급 로봇 섹터를 좀 보면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도 오늘 꼭 꼬리 달았고 유일 로보틱스 얘는 뭐 거래량도 실리지도 않았고 클로버 얘 보스턴 다이내믹스니까 좀 거래량도 실렸고요. 헤이젠 얘도 좀 실렸고 로보로보 이 새끼는 가벼우니까 좀 잘 쳤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로봇주들이 같이 치긴 했습니다. 섹터로. 근데 제가 여기다가 내일이라고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저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는데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요거 설명해 드리고 내일이란 이유 한번 예상해 보면서 틱스알 로보틱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700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 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별거 아닌데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내용을 알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안 하면 명분, 매수한 명분을 끌고 갈 때 스윙주 이상으로 가져갈 때 단타가 아니라 스캘핑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드린 거고 내일이란 이유는 생각보다 또 간단합니다. 예, 이거 차트 뭐예요? 나우로보틱스죠? 상한가잖아요. 내일 갭 뜨겠죠? 여기 신고가인데 2550원에서 위에서 뜰 거 아니에요. 뭐 내일 갭이 안 뜬다고 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상장해가지고 모멘텀적으로 특징주를 달고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뉴스가 바뀐 게 아니라 기대감이라는 그 이름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는 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섹터적인 부분이 로봇 관련돼 가지고 2025년에 AI를 시작해 가지고 로봇 양자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던데 이제서야 나온 거거든요. 얘가 갭이 떠 가지고 내일 상승 부위까지 간다고 쳐. 그래서 갭까지 뜬다고 쳐. 그러면은 로봇주들이 내일 아침에도 또 한번 칠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는 한 번 섹터가 순환이 오게 되면요. 그다음에 좀 희한하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연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어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예언자만 갖고 유진로봇 같은 경우도 상한가잖아요. 얘는 이제 당연히 정치 테마에 인맥으로 엮인 거라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얘도 뭐 내일 15,000원 갈래나? 뭐 세력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순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노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대신에 TXR 로보틱스를 가져가는 명분을 체크하고 우리가 이거가 지금 보면 현재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다 뚫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갔던 AMR 그 뉴스를 제외하고도 오늘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스몰캡 작은 종목들한테 좀 붙은 게 있거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이제 피지컬 AI로 가져가는 건 뉴스가 지금 더럽게 안 박히고 있는 것도 그렇고 TXR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물류 관련된 내용인데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상승 VI도 못 갔다. 이거 조금 자존심 상하거든요. 세력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는 내일 한 번 더 쏴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종가 기준 했을 때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느냐 매물대를 넘어 놓고 주차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섹터가 다시 한번 나올 거다라는 부분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제 기호 1, 2번 해가지고 정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났잖아요. 이재명하고 김문수하고
10대 공약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서 한번 같이 로봇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재밌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로봇계를 한번 찾다가 넘어뜨려가지고 그것 다 좀 욕을 먹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된 컨벤션스나 이런 데 안 간다고 풀이하는 재밌는 기사도 보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 이전에 영상이 다시 재탕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뭐 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대신에 AI를 발전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피지컬 AI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차세대 기술적인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성장으로 키워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지는 않더라도 언급은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김문수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하겠죠. 정책적인 부분으로 했을 때 로봇 섹터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그걸 놓고 본다면은, 일단 선빵은 그 사회에서 유진 로봇이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후방으로 나우로보틱스가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신성장, 그런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구독과 좋아요로 TXR 로보틱스 지금 현재 자리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영상 계속 봐주시면서 계속 체크하시고 계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주신 구독자님들,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무료로 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도 나갈 수도 있고 매도가 나갈 수도 있다. 일단은 다행인 거는 여기를 이탈을 안 시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자꾸 우리가 사는 건 아니겠죠. 뭐 은행이 빠져나가는 거는 뭐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기관계에서 요게 좀 신경 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은행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좀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쓰인다는 거는 개인들이 계속 산다는 거는요, 물린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물대가 빡세지죠. 왜냐면은 개인 물량들이 많게 됐을 때 본전 매도하려고 했던 게 많아지니까, 그죠? 예를 들어 세력이 뭐 물리진 않을 텐데, 세력이 이제 물량을 정리하고 막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뭐 10만 주, 20만 주씩 정리하면서 뭐 차트를 만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개인이 물량을 던질지 안 던질지 그거는 모르는 거고, 물론 세력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경우에는 좀 더 털기 위해서 좀 기간을 더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개인 물량이, 여러분도 개인이고 저도 개인이기 때문에 저게 포함되어 올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래도 저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사는 거는 의심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키움증권이 압도적이잖아요. 미래에서도 이거 많이 쓰는데 개인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디테일하게 계속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영상 놓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장이었습니다.